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사실 기출문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만 우리 또 상황이라는 게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그럼에도 이 기출문제만은 풀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기출문제 5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25년도 기출문제, 작년 기출, 가장 최신 기출문제니까 요거는 꼭 풀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다만 사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기출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렇다 할 포인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연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풀어야 되는 정도라고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23년도, 24년도 수시보다 여러분 풀 수 있는 더 좋은 기출문제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2가지의 기출문제는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연세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017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수시논술입니다. 여러분, 이 기출문제는 사실 연세대학교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기출이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논술이라는 것 자체에서 학교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꽤나 까다롭게 나오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기출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기술의 변화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연세대학교 기출문제에서 꽤나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출제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명칭은 어떨 때는 불확실성의 사회, 어떤 때는 위기사회, 또 어떨 때는 윤리적 격차로서 설명이 되는 바로 요 논제가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여러분 절대 피할 수가 없죠. 이미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과 과학이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논제들은요, 이러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논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부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환경,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얘들아, 생각이라는 건 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술은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것을 따라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과 격차와 괴리가 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연대가 좋아하는 되게 대표적인 배경 지식이다, 배경 논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재는요, 아예 대표적인 대립 키워드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각각 제시문 속에 녹여져 있는 또 다른 근거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은 위기를 갖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불확실한 사회를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가능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2017년 기출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시문 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 도시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인 이 전통사회에 대한 가치를 대립 키워드로서 주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또 이 학교를 막론하고 논술 문제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출문제는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좋은 이 2번째 기출문제는 바로 2018년 인문계열 기출입니다. 사실 이 기출문제는요 여러분 꽤나 난이도가 정말 높은 지문입니다. 논제에서는 가와 나에 등장하는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각각 비교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요 논제로 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와 나에서 말하는 신뢰의 정의, 신용의 정의가 무엇이며 이러한 신뢰와 신용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라 라고 논제 1번에 제시를 해줘요. 근데 일단 이 가와 나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거를 좀 지금 설명을 듣지 않고 먼저 문제를 풀어본다면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논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가와 나가 설명하고 있는 신뢰와
실내와 신용의 정의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뢰와 신용의 의미를 갑자기 답안에 반영하게 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논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 배경 지식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신뢰와 신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진짜 지문 그 자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출문제는 사실 문단 구성을 연습하는 데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물론 지금의 논제 자체는 조금 수월하게 문단을 구성하고 글의 전개 과정을 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치만 여러분, 우리 연세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기출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그 중에 문단 구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출문제는 정말 너무나도 연습하기에 좋은 기출문제입니다. 애초에 가가 설명하는 신용과 신뢰, 나가 설명하는 신용과 신뢰, 총 4가지의 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하는 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가독성 있는 문단을 완성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출문제 사실 그래프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킵하고 적어도 논제 1번만이라도 한번 문단 구성과 그리고 정말 지문을 바탕으로 온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최신 기출로 조금 넘어오자면 2021년 인문사회 계열 1번과 2022년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이 2개의 기출문제는요, 이 그래프가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완성도가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 논술을 풀 때 진짜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싸우는 이런 논술 문제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잘 숨어있는 그런 기출문제예요. 그래프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출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라는 거는 연대에 무조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평이할 때는 얘들아 사실 점수의 변별력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점수의 격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의 기출문제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제시물 라 속에 정말 다양한 근거들이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속에 있는 이 제시물 라가 말하는 주장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쏙쏙 들어가 있는 근거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래프에서의 변수를,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말 예리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게 여러분들의 가점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프는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표면적인 그런 주장과 근거들은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발견해야 이 합격권에 들 수는 있겠지.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남들이 찾지 못하는 예리한 문제 제기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과 2022년에 이 그래프가 진짜 변수도 3개고 정말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완전 강추하는 그런 그래프를 중심으로 연습해주기에 좋은 그런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2021년 인문사회 1번과 2022년 각각의 기준은 다르지만 결국은 제시문 가는 좀 더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 제시문 나는 좀 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한 맥락을 같이 기억해 보시고 이 2개의 지문을 좀 연속적으로 같이 풀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2022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에 나와 있는, 특히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그 영어 지문이 너무나도 논술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해요. 이 또한 논술 문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 차별적인 경제적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회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루지 않는다,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지문입니다. 그 사례로서 일단 개인마다의 능력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정말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한 사회적인 운도 따라줘야 된다. 이러한 주제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이 영어 지문으로 나옴으로써 사실 난이도도 꽤나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문제가 좋아하던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이 기출문제도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래프적인 측면에서도 꼭 확인해야 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인문사회계열 이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프가 이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진짜 얘들아, 이렇게 가와나가 조금 평이한 지문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제시물 라와 그 속에서의 모든 근거를 찾아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남들이 다 찾는 거 찾고 거기에 더해서 남들이 못 찾는 부분까지 내가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느냐, 요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완성도를 결정하는 논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문도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쌤이 말한 이러한 지문 외에는 사실상 연대 굉장히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완전 과거 기출은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쉽게 나왔고, 또 이 외에도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꽤나 평이하게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밖에 문제를 못 푼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과감히 버려주고, 혹은 그냥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해주고 쌤이 방금 말한 그러한 기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복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이러한 기출문제들 같이 풀고 꼭 최초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